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없으면 이런 잔치도 하지 말라니까요. 괜히 체면만 차리려는 거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데 시간 낭비하고 있을 여유 없다고요. 돈도 없으시면서 체면 차리려고 이런 걸 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다들. 윤정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아들이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래. 윤정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생각이 부족했나 보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 없던 말순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길,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박말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이 된 말순은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시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내며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 말순의 거친 손등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집은 30년 전에 들어온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온갖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들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낡은 장롱 위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칠순잔치인데 말순은 작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말순에게 자신만을 위한 잔치라는 건 무척이나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가 되고 보니 문득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채소를 팔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말순의 일상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날에도 말순은 시장 한쪽 구석 자리에서 늘 같은 시간에 장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말순을 박 아줌마라고 불렀고 말순도 그들의 가족 사정까지 다 알고 지낼 정도로 오랜 세월을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잔치 준비를 위해 시장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장에서 보내던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잔치하세요? 둘째 며느리 윤정이 오전 10시경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원인 윤정은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 따뜻하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더욱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윤정의 모습은 낡은 집 안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큰아버님은 형편이 빠듯하다고 못 온다고 하시던데요. 윤정이 가방을 한쪽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결혼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여러 번 실패한 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진수하고 당신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아쉬웠습니다. 에이, 뭐려. 당연히 와야죠. 윤정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윤정은 시어머니의 잔치보다는 토요일 오전 시간이 아까웠고 남편 진수도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윤정은 거실을 둘러보며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오래된 집의 특유한 냄새와 낡은 가구들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특히 곳곳에 금이 간 벽지와 색이 바랜 커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수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장만했습니다. 두부조림, 나물 반찬, 생선구이, 멸치볶음, 김치전, 잡채까지 손수 만든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말순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와 동그랑땡도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다 하셨어요? 진수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주겠니? 내가 해야지.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하느라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지만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아내 윤정이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 어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오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지낸 이웃들과 몇몇 친척들이 참석했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합쳐서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말수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모여주는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만나던 단골 손님 몇 분도 와주었고 옆집 할머니들도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말순이 언니 70 축하해요. 사촌 동생 영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멀리서 와줘서. 말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어머,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웃집 김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차린 거예요. 말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영 어색했습니다. 윤정은 시계를 자꾸 쳐다보며 언제 끝날지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진수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말순이 애써 화제를 꺼내봐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다들 드세요, 드세요. 말수는 애써 밝게 웃으며 음식을 권했지만 잔치상 위의 분위기는 생각만큼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장 장사 어때요? 한 친척이 화제를 돌리려고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예전만 못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시장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할만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장사도 쉽지 않죠. 영자가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정작 칠순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서글펐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말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고 특히 며느리 윤정의 태도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윤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말순네, 이 김치전 맛있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칭찬하자 말순은 그제야 조금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김치가 잘 익어서 그런가 봐요. 말순이 대답하는데 윤정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김치도 비싸던데 이렇게 많이 쓰셔도 되나요? 윤정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하는 가운데 말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잔치니까 조금 준비한 거야. 말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윤정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정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젓가락을 놓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돈 없으면 이런 잔치도 하지 말라니까요. 괜히 체면만 차리려는 거잖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순간 잔치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손을 멈췄고 대화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진수가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지만 윤정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시장에서 채소 파시는 분이 무슨 잔치를 이렇게 해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데 시간 낭비하고 있을 여유 없다고요. 윤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며느리 참 예의가 없네. 어른 앞에서 저런 말을 어떻게 해. 말순이가 불쌍하다.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윤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으시면서 체면 차리려고 이런 걸 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윤정은 계속해서 말순을 몰아세웠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어렵게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 다들. 윤정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말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뭘 미안해하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영자가 말순을 감싸며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윤정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해 안 돼요. 돈도 없으면서 괜히 이런 일 만들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도 바쁜데 이런 데 와서 시간 보내야 하는 거 진짜 부담이라고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절대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욱 초라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억지로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윤정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생각이 부족했나 보네.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완전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감싸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의 화난 모습을 보니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윤정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진수야, 빨리 가자. 늦으면 안 돼.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인사를 했습니다. 말순을 바라보는 진수의 눈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지만 결국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라. 바쁠 텐데 괜히 붙잡고 있었네. 말순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윤정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문이 닫힌 후 잔치 자리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말수는 계속 웃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말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말순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영자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말순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나도 이해해.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 말순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아, 우리도 이만 가볼게. 오늘 고생 많았어. 음식 맛있게 잘 먹었어.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남기며 집을 나섰지만 말순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말순은 혼자 잔치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고 텅 빈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말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이럴 줄이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말순은 혼자 남은 잔치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 윤정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 없으면 이런 잔치도 하지 말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말순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준비했던 음식들을 보며 말순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김치전, 나물 반찬, 생선구이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젓가락으로 남은 음식을 뒤적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거의 손대지 않은 그릇들을 치우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이런 잔치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윤정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말순은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욱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평생 고생하며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냉대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진수가 다시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니면 윤정이 미안해서 사과하러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말수는 급하게 손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말순 여사님 계시나요?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박말순인데요. 누구세요? 말순이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꽃다발과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런 정중한 대접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은행 본점 지점장 김창수라고 합니다. 그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늘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말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은행장이 왜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게다가 칠순잔치를 축하하러 왔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은행장이 직접 찾아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 은행장님이 왜 저희 집에? 말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김창수 지점장은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말순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잔치상이 그대로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김창수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아, 정말 잔치 중이셨군요.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말수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잔치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게 끝났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은행장 앞에서 창피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창수 지점장은 꽃다발을 말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은행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말순은 꽃다발을 받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받아본 지도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장님이 왜 저한테? 사실 오늘 찾아뵌 이유가 있습니다. 김창수 지점장은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지난달 매각하신 건물 대금이 완전히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상담을 위해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은행 업무는 항상 은행에 가서 처리했는데 지점장이 직접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날에 말입니다. 말수는 그동안 자신을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 여겼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어색했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이요? 말수는 당황하며 반복했습니다. 사실 그 건물은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시장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산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사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상가 건물 매각 대금 말입니다. 총 12억 원이 입금되었고 추가로 예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다른 부동산들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되십니다. 김창수 지점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윤정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까 전에 돈 없으면 잔치하지 말라고 했던 그 며느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산관리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이시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김창수 지점장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리자 진수와 윤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뭔가를 깜빡하고 가져가지 못했다며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방을. 윤정이 말을 하다가 거실에 있는 김창수 지점장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김창수 지점장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은행 지점장 김창수입니다. 박말순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윤정과 진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왜 은행장이 시어머니 집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축하하러 왔다는 말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윤정은 아까 전에 했던 자신의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장이 시어머니 집에 온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말수는 그냥 평범한 시장 상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장이 직접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여사님께서 최근에 매각하신 건물 대금이 입금 완료되어서 자산관리 계약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김창수 지점장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매각? 윤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을 매각하셨다고요? 윤정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진 채로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돈 없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순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은행장이 하필 이런 시점에, 그것도 윤정과 진수가 다시 돌아온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 건물 매각 대금으로 1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김창수 지점장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다른 부동산들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순간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돈 없는 시어머니라고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갑자기 10몇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윤정은 자신이 아까 한 말들이 떠올라 식은땀이 났습니다. 돈 없으면 잔치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창수 지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그동안 상당히 신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더군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을 모두 합치면 총 18억 원 정도 됩니다. 18억? 진수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힘들게 사시는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윤정은 더욱 당황하며 급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다 농담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윤정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댓말도 더욱 정중해졌고 표정도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그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니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란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윤정은 마치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서운함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창수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은행에서 최고 수준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진수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저희한테 안 해주셨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도 당황감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나가지 않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영자와 다른 친척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말순이가 건물주였다고?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던 사람이? 영자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전혀 몰랐네. 아이고, 말순이가 이렇게 부자였구나. 십몇억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동정하는 듯한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복잡한 표정들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치장은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색하고 냉랭했던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경멸과 탐욕, 시기와 아부가 뒤엉킨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말순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윤정과 진수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은 계속해서 말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목소리에 애교까지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데. 말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가족 운운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니 인간의 이중성이 새삼 서글펐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이런 큰 자산을 가지고 계셨으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아까까지 어색해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김창수 지점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계약서는 다음 주에 다시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사님 같은 고객분께는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말순이 인사하자 김창수 지점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김창수 지점장이 나간 후 거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정과 진수 그리고 다시 들어온 친척들의 눈빛이
모두 말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은행장이 나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고, 윤정과 진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욕을 당했던 자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 줄은. 윤정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어색한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아, 그동안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았네. 시장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였나? 십몇억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고 그 시선들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던 시선이 이제는 부러움과 시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윤정의 변한 태도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아까까지 돈 없으면 잔치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말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영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 있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이런 큰 투자를 하셨다니.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말수는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잔치가 완전히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윤정과 진수는 말순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윤정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보다 직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정이 의자를 말순 앞으로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재산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말순은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관리해 달라고? 네,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큰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가족이니까요. 윤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듯한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진수도 아내 편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윤정 말이 맞아요. 은행 같은 데만 맡기지 말고 저희가 함께 관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수의 목소리에도 아까까지의 어색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윤정의 변한 태도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관리를 해야 하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뭔 소리세요? 윤정이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전하지도 않고요. 맞아요, 어머니. 진수도 동조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윤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고요. 제가 회사에서 재무일도 해봤거든요. 말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윤정이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모습을 보니 이미 계획을 세워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고 진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형. 어머니 잔치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 진수의 표정이 놀라면서 굳어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호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머니가 건물 팔아서 10몇억 받았다는 게 진짜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진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형, 저희도 방금 알았어요. 뭐, 너희도 방금 알았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 모두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말수는 전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잔치에 왔던 친척 중 누군가가 민호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소문의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형이 화내고 있어요. 진수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왜 자기한테는 말 안 했냐고. 민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계속 들렸습니다. 어머니 바꿔봐. 내가 직접 얘기할게.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한테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제가 맏아들인데. 민호야, 그게. 어머니, 저도 어려운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사업 때문에 빚도 있고 생활도 힘든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하세요? 가족끼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큰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평생 혼자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자신의 결정에 대해 간섭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 진정해요. 진수가 전화를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랑 잘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큰아버님도 그렇게 화내시잖아요. 이런 일은 가족끼리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저희가 함께 관리하면 되잖아요. 형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상의해 볼게요. 말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 앞에서 변해버린 가족들의 민낯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말 들으세요. 윤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은행 같은 데 맡기지 말고 가족끼리 관리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말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마저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조차 돈만 보고 달려드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윤정이 즉답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말수는 윤정의 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이 아닌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바로 그 눈이었기 때문에 더욱 확실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수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윤정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다가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금융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말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윤정과 진수가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던 잔치상은 이미 치워졌고 남은 건 복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칠순잔치가 이렇게 쓸쓸하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거의 먹지 않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윤정이 무시했던 김치전을 보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 은행장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가족들의 변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 하루였습니다.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쪽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남편의 사진을 만져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말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순아, 돈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다. 끝까지 너 자신을 지켜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잘해준다고 해서 다 진심은 아니야. 특히 돈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말순에게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겪고 나니 남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변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가 맞았네요. 정말 돈은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구나.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을 떠올려 보니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으로 돈을 벌었을 때 갑자기 친척들이 몰려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부를 묻고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친척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때도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야. 진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지. 남편의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순이 가난했을 때도 함께 해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고 친구였던 것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불쌍한 시장 상인이 아니라 수십 년의 고생 끝에 스스로를 지켜낸 인생의 주인공임을. 그동안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어. 말순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대로 끝까지 내 자신을 지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는데 남편의 말을 떠올리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나아갈 방향이 보였습니다. 시장에 나가 평소처럼 장사를 하는 말순을 보고 단골 손님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어제 칠순잔치 잘하셨어요? 가족들이 많이 왔겠네요.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좋은 하루였어요. 비록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윤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고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오지 않던 고급 과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말이 많았나 봐요. 윤정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사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말순은 며느리를 맞으며 마음속으로는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계산적이고 치밀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남편과 상의한 결과일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윤정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런 큰 자산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래.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 회사에서 재무 업무도 해봤고 투자에 대해서도 좀 알거든요. 윤정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치 전문가인 양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전문가인 양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은행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윤정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그런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말순은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낸다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윤정아.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윤정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돈 없으면 잔치하지 말라고 했지?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정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고, 그리고 체면 차리려는 거라고도 했고, 시간 낭비라고도 했지.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도 했고, 괜히 사람들 불편하게 한다고도 했지. 윤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어제 한 말들이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말순의 기억력이 이렇게 정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정이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힘든 상황? 말순이 반문했습니다. 내 칠순잔치가 내게 힘든 상황이었다고?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의 거짓말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진수와 윤정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셋이 함께 온 것을 보니 뭔가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고 윤정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지하게 상의해봤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저희 가족의 거잖아요. 말수는 큰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가족의 돈이라고? 네, 어머니. 윤정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번 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랑 함께 모은 거고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도와드린 거고요. 말수는 윤정의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도와주었다는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 후에는 도움을 요청하기만 했지 도움을 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수도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이런 큰 돈을 혼자서 관리하시면 안 되죠. 가족끼리 나눠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동조했습니다. 저도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투자 같은 것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말수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뻔했습니다. 돈을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관리라는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업 경험이 있고 윤정이도 회사에서 재무일을 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편안히 지내시면 되고요. 윤정이 달콤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복잡한 일은 저희한테 맡기세요. 말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순히 동의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켜온 거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셋 다 말순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노인이니까 쉽게 설득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지가 강했습니다. 어머니, 뭔 소리세요? 윤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가족인데 왜 이러세요? 가족? 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라고? 민호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자식? 말순이 반문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 칠순잔치에 오지도 않고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욕할 때 말리지도 않는 게 자식이니?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창수 은행장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미리 연락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김창수 지점장은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김창수 지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민호와 윤정, 진수는 갑작스러운 은행장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점장님, 잠깐만요. 민호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자산을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김창수 지점장이 서류를 펼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모든 자산은 여사님 단독 명의로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윤정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네, 여사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계약서입니다. 김창수 지점장이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여사님이 단독으로 관리하시게 되어 있고 자녀분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특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이런 계약을 하시면 어떡해요? 상해. 말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와 상의했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니? 김창수 지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며 여사님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윤정이 굴욕감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니?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가족인 척하는 게. 김창수 지점장이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사님, 편안한 노후 보내세요. 은행장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윤정, 진수는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민호야.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잔치할 때 오지도 않았잖니. 그러다가 돈 얘기 듣고 나서야 관심 보이는 거 아니니?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말순이 둘째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모욕할 때 한마디도 못했잖니. 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윤정아. 말순이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넌 어제까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잊었니? 윤정은 굴욕에 휩싸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어요. 민호와 진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순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말순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끝까지 제 자신을 지켰어요. 자식들이 모두 나간 후 말순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던 말순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당신이 말했던 대로 끝까지 제 자신을 지켜냈어요.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말순이 자식들과 관계를 정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유까지 모든 것이 알려졌습니다. 누군가는 말순이 냉정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런 평가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간 말순에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순 씨 잘하셨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돈 냄새 맡고 달려오는 사람들 믿으면 안 되죠. 다른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말순 씨가 참 용기 있으시네요. 저 같으면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못했을 텐데. 또 다른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순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달라지는 모습을 본 어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상인들은 말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옆자리 생선장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놈도 내가 돈 좀 있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효자 행세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나도 딱 잘라 말했지.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거면 차라리 모르는 척 하라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말순이 너무 냉정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데. 먼 친척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다른 친척이 동조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까지 등지면 나중에 외로울 텐데. 또 다른 친척이 걱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촌 동생 영자가 과일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말순아, 진짜 잘했다. 영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상황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 무슨 소리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영자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놈도 내가 돈 좀 있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관심 보이더라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안 하던 놈이 말이야. 영자는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줬어, 말순아. 영자가 고마워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나도 이제 내 기준으로 살기로 했어. 말순은 영자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진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만했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윤정이랑 이혼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던 일 때문에 계속 싸웠거든요. 윤정이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요. 말순은 놀랐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희 키워주신 건 생각도 안 하고.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관심 보인 제가 정말 한심해요. 진수야.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어.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진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말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진정한 뉘우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처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해. 말순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진수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성급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에서 말순은 아들의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웠고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게을러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 요즘 더 밝아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말순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비위를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당당함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대로 끝까지 제 자신을 지켰어요.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해요. 말순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요. 말순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말순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순 자신이 당당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지만 말순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칠순잔치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결국 말순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 마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말순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칠순이 되어서야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칠순, 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으로 끝나는구나. 말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은 더 이상 멸시받는 시장 아지매가 아니라 당당히 자기 삶을 지키는 칠순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이름이나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